가정은 특수한 공간이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이치는 가르치는 곳이자 사랑을 주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원칙은 이치를 가르치고 또 사랑을 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을 기다리며 랄랄라 우우 책기라우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저자 안치, 역자 강란, 출판사 네스워. 책을 전부 읽어드릴 수 없으니 오늘은 8장 가족과 대화할 때는 마음으로 감동시키고 이치로 설득하자 파트를 읽어볼까 합니다. 나랑 가장 오랜 시간 만나고 대화를 나눈 가족에게 우린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기라우 8장 가족과 대화할 때는 마음으로 감동시키고 이치로 설득하자. 이치로 설득하면 자녀들이 말을 더 잘 듣는다. 이치로 설득하는 것은 마치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치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말도 더 잘 들을 뿐 아니라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황룡의 아들은 천진난만하고 활발하여 아주 귀여웠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자 유치원에 다닐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타일렀지만 아이는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룡은 화가 나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이를 방에 가두고 먹을 것과 가지고 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황룡은 방법이 통하지 않자 새로운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황룡은 거실에서 아내와 큰딸과 함께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과 땅, 아름다운 산장과 형형색색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가 그림에 사로잡혀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 돼, 넌 못 그려. 황룡이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우선 어떻게 그리는지 배워야 해. 어디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줄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린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 그러니 유치원에 가서 배워야 해. 거기에 그림 그리는 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 황룡이 말했습니다. 연이어 황룡은 아이에게 즐거운 유치원 생활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법과 글자도 배울 수 있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많으며 친절한 선생님의 귀여운 친구들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왜 유치원에 가야 하는지,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지식을 배우면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눈빛을 반짝였고 유치원에 대한 공경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고 이내 엄마 아빠에게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는 완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황룡은 가장의 권위를 이용해 아이에게 유치원에 갈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치로 설득하는 매우 온화한 방법을 사용해 아이가 흔쾌히 유치원에 가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가장들이 아이들을 이치로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아직 이해를 못해. 아이들을 설득해봤자 시간 낭비야. 이는 많은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담배와 술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그것이 왜 나쁜지 또 왜 하면 안 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가장들은 걸핏하면 가장의 권위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협박합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네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협박과 다름없죠. 이 방법은 대개 자녀가 어려
반항심이 약한 경우 잘 먹힙니다. 다음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수학 경시 대회 공부는 왜 해야 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 하라면 하는 거지. 선택할 수 없어. 너 공부 안 하면 축구하는 기대하지 마라. 알겠어요. 이거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아마도 그럴 거다.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이는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으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치로 설득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말만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축구화를 사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협박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잘 타일러 주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아버지는 기어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존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으로서 자녀의 심리적 요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자녀의 왕성한 지적 요구를 억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이치로 설득하면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치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말도 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저자는 부모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명령하는 말.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명령조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자녀의 창의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예뻐하는 말입니다. 아가, 네가 제일 중요하단다. 엄마가 다 사줄게. 이러한 말들은 자녀들의 버릇을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예뻐하는 말은 자녀의 버릇을 나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모욕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무례한 말을 자주 뱉습니다. 식충아! 깡패야! 등등의 말들에 자녀들은 굴욕감을 느끼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데 아이에게는 부모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위로가 아닌 원망을 늘어놓는다면 자녀들은 상처 입은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지막은 속이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썽을 부리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사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사준다는 부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죠. 속이는 말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이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오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천지가 뒤집힐 정도로 크게 싸우지는 않더라도 서로 말하지 않고 옳은 치 않은 냉전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도 오래 지속되면 부부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쪽이 양보를 하면 다른 한쪽이 반응을 보여 결국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집니다. 어떻게 말해야 서로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기지 않고 냉전을 해소할 수 있을까?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기. 한쪽이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자신에게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갈등을 희석시키기. 갈등이 크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터놓고 상대방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아직 화났어? 화내지 마. 잊어버려. 말해봤자 뭐하겠어. 그지? 먼저 양보하면 상대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갈등이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머 사용하기. 유머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적절히 사용하면 냉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 유머는 공감할 수가 없어서 유머를 사용하시는 것만 추천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중개 수단을 통한 소통하기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고 냉전이 심할 때는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중개 수단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나 문자 또는 자녀나 어른, 이웃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비교적 깊을 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단숨에 상대를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건드려 봤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그리고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check it out.